네, 안녕하세요. 성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창업자들이 엑싯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30억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인 적격 중소기업 주식 QSBS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격 중소기업 주식 혜택이란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미국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하거나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창업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적극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면세 혜택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인 미국 세법 IRC 제 120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혜택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주들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주식을 거래할 경우 자본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스타트업 부흥기에 이러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부분적인 혜택이었지만 지난 2010년 제정된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따라서 자본소득세 최대 100% 면세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의 주주들, 즉 창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스타트업의 지분이나 스톡옵션을 받고 근무하려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진다면 미국 스타트업 시장 전체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혜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을 미국에서 창업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는 없겠죠. 적격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국 C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주식을 발행하기 전 모든 기간 동안 총 자산이 5천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외되는 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건, 제외되는 사업 유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만약 기업의 주된 자산이 직원들의 기술이나 명성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컨설팅이라든지 스포츠, 법률, 의료, 은행업 및 금융 서비스, 농업, 레스토랑의 접객 사업 등을 들 수 있겠고요. 이는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적격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던 기업도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주될 수가 있는데요. 주로 기업의 공정한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를 평가하는 409A 밸류에이션 상의 가치 평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적격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격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서둘러서 적격 중소기업 주식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업의 채권이나 스톡 옵션이 아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개인이나 신탁, 그리고 패스로 되는 사업체,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이나 LLC 등인 경우에만 적격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주주는 적격 중소기업 주식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개인 또는 패스로 사업체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이나 전환 어음 등의 경우는 옵션 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한 후에 비로소 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보유 기간인데요.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한 후 최소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만 위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주식 보유 기간 동안 기업의 자산 가치의 최소 8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이 적격 중소기업 사업 유형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한다면 다른 모든 적격 중소기업 주식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자본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고요. 만약 5년이 경과하였다면 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소득의 100%까지 자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주식 공개 매수라든지 장외 주식 거래, 기업 공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적격 중소기업 주식의 요건을 만족하는 동안 발행받은 주식은 일단 한 번 적격 중소기업 주식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그 주식은 그 혜택을 미래에도 잃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 행사 이후에 적격 중소기업의 요건을 상실하였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이 되든지 또는 주식의 양도 증여 또는 상속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얻은 혜택은 유지됩니다. 미국의 연방 자본소득세 면세 한도는 최대 1,000만 달러, 하나로 약 13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또는 조정된 매입 금액이라고 해서 Adjusted Cost Basis의 10배 중 더 큰 금액이 되는데 위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 자본소득세율로 과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자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이 적격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주식을 매입한 금액이 100만 달러 그리고 5년 후에 2천만 달러에 매각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그 매각 차액인 1,9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까지는 면세가 되고요. 나머지 차액인 9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일반 자본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연방 자본소득세 최대 세율이 20%, 특별 투자세율이 3.8%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1,000만 달러의 23.8%, 즉 238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 사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언제 적격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2010년 9월 27일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최대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매수 시점에 따라서 50%나 7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대체세금,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은 자신들의 혜택을 한 해에 모두 받거나 몇 년에 걸쳐서 나누는 것도 가능한데요. 한 주주가 적격 중소기업 주식 요건을 만족하는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일을 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기업별로 따로 세금 혜택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모든 기준들은 의회의 법률 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적격 중소기업 주식 세제 혜택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년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